정말 너무 짜증나서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저는 작년 가을에 결혼한 지 10개월 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더러워도 꾹 참고 살았는데 더는 못 참겠어요. 누구를 거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신혼집 하나 해주셨다고 누구를 종으로 부리려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는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태이고 부모님 허락도 다 받았네요. 결혼하기 전에 진작 거르지 못한 제가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해요. 남편은 회사에서 만나서 3년 동안 연애했어요. 시부모님은 서울 사람이시고 남편과 제가 일하는 곳은 지방의 공공기업입니다. 사는 지역이 서로 멀다 보니 시부모님이랑 결혼 전에는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고 신랑을 통해서 들은 시부모님은 금슬도 매우 좋으시고 여유 있는 삶을 즐기신다고 알고 있었어요. 두 분 모두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벌어놓으셔서 이미 경제적으로 은퇴하신 상황이고 전국 팔도 좋은 곳은 다 돌아다니면서 유유자적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 들었습니다. 막상 남자친구에게 이야기 들을 때의 이미지는 세상 순하고 좋으신 분들인 줄 알았는데 결혼 승낙 받으려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의 이미지는 조금 달랐어요. 아버님은 그렇다 치고 어머님은 정말 깐깐해 보이셨고 세상 외아들 바라기셨습니다. 잘나고 공부 잘하는 아들이라며 어디 주기 아깝다고 보닌 아들을 그렇게 칭찬하시는데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어디 가서 빠지지 않게 자랑스러운 딸이거든요. 아무튼 아버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약간은 어머님이 서운하게 말씀하셔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고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인사하고 온 다음 날부터 어머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쩐지 집에 가기 전에 제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시면서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하려고 한다더니 하루도 못 참고 다음 날부터 문자 보내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뭐하니? 안부 연락 좀 해라. 이번 주말에 아들이랑 다 같이 놀러가자. 빠지지 말고 와라. 아직 결혼하겠다고 상견례조차 안 했는데 완전 시어머니 노릇 하시더라고요. 여유있고 좋은 분들인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저렇게 들들볶아대니까 좋았던 마음도 다 사라지고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결혼한 다음에도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시부모님에게 얽매여서 살고 싶진 않거든요. 바로 남자친구에게 당신 어머님한테서 너무 연락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결혼 후에 시부모님한테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 수 없다. 너가 처음에 이야기한 너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와 너무 다르지 않냐. 이럴 거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헤어지고 각자 다른 사람 찾아보자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제 나이 31살이고 신랑 나이 36인데 이제 진짜 결혼할 사람 만나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다 싶으면 그때라도 빨리 헤어지고 다른 사람 찾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신랑도 제 말에 자기 부모님이 저렇게 하는 모습은 살면서 처음 봤다면서 당황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자기가 잘 알아듣게 이야기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 조만간 상견례하고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헤어지자는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랍니다. 조금 찜찜하고 긴가민가한 상황이었지만 남편을 믿고 조금 참아봤어요. 자기 부모님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때부터는 연락도 없었고 어쩌다 연락하시더라도 말씀을 조심조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큰 문제 없겠다 싶었고 결혼 진행했습니다. 근데 요즘 진짜 하루하루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건데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남편과 제 사이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시댁에서 저를 죽이려고 달려드니 신랑도 가운데서 막아주다가 이제 슬슬 한계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지방 도시에 내려와서 살고 있고 직장이 여기다 보니 신혼집도 이 동네로 구했어요. 시댁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집은 새 집으로 구해주셨습니다. 저랑 친정 부모님이 집에 맞춰서 혼수도 잘해서 들어갔죠. 요즘 남편이 집 해오면 신부 측에서 혼수에 차까지 바꿔주는 정도는 해야 한다고 주변에서 하도 그러길래 나중에 책 잡히기 싫어서 남편 차도 좋은 걸로 바꿔줬습니다. 원래 남편이 타던 차를 제가 물려받아서 타고 있고요. 어차피 결혼 확정된 상황이라 식 올리기 몇 달 전부터 집 구하고 혼수도 다 넣어놓고 남편과 저는 미리 신혼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양가 부모님께도 다 허락받은 상황이고 요즘 세상에 멀쩡한 집 놔두고 따로 살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식 하기도 전부터 시부모님이 뻔질나게 집으로 찾아왔어요. 근처에 놀러왔다가 들렀다, 반찬 좀 먹어보라고 싸웠다, 별별 핑계를 다 대면서 신혼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오시는 건 좋죠. 어떻게 꾸미고 사는지 궁금하기도 할 거고 혼수 제대로 잘 들어왔는지도 체크하시고 싶은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실 때마다 은근슬쩍 뭉개면서 집에서 주무시려고 하세요. 남편이 근처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 잡아줄 테니 거기서 묵으라고 해도 계속 집 구경하고 제가 사놓은 사소한 인테리어 소품들 하나하나 만져보고 물어보시면서 안 나가려고 시간을 끄십니다. 남편이 다행히 눈치가 빨라서 제 얼굴 표정 보고
시부모님 호텔 예약해드리고 등 떠밀어서 내보내긴 했는데 진짜 너무 짜증나고 황당했어요. 남편 혼자 사는 자취방도 아니고 저와 함께 사는데 사전 양해도 없이 매번 갑자기 들이닥치셔서 자고 가려고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시댁이랑 아예 담을 쌓고 살려는 건 아니었어요. 요즘 집값 엄청 비싸고 특히 나중에 아이 낳고도 편하게 살라고 신축으로 떡하니 사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혼수 정말 신경 많이 썼고 남편한테 새 차도 사줬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집 사주셨다고 해서 신혼집에 마음대로 들어와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렇게 하시더니 결혼식 하고 나니까 점점 더 심해지시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김포공항에서 집으로 내려가기 전에 시댁 먼저 들렀어요. 선물 사온 것도 있고 인사드리고 내려가려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집들이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짐도 안 풀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이미 어머님은 신혼집에 10번 가까이 오셨는데 무슨 집들이를 또 합니까? 집에 오실 때마다 식사 대접하고 다 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건 그냥 잘 사는지 보려고 간 거고 집들이랑은 다르다고 하시네요. 제가 실력 발휘해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놔야 하는 거라며 나중에 남편 이모님들 데리고 내려가겠다고 준비하고 있으래요. 남편과 집으로 내려오는데 진짜 열받고 짜증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려왔어요. 신혼여행 즐겁게 보내고 기분 좋게 인사드리러 갔다가 완전 날벼락 맞았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다 막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언제 내려가면 되는 거냐고 지금 이모님들이랑 다 같이 날짜 맞추고 있으니까 빨리 정하라고 난리가 나셨어요. 남편이랑 상의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걔한테 물어볼 게 뭐가 있니? 내가 우리 아들 집 가겠다는데.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사주신 거 아는데 저렇게 대놓고 우리 아들 집이라고 하시니까 진짜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 핑계 저 핑계 대봐야 소용없겠더라고요. 결국엔 이모님들 모시고 집으로 내려오셨고 저는 그 전날부터 월차 쓰고 음식 준비했습니다. 음식 솜씨 좋지도 않아서 인터넷 보고 몇 가지 만들어봤고 탕 종류는 도저히 끓이기 힘들 것 같아서 집 근처에 유명한 한식당에서 포장해서 가져왔어요. 이모님들 입맛이 어찌나 까다로우신지 국물 한 입 떠먹자마자 바로 사온 거라고 알아맞추시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한 거니까 한번 대접해드린다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집들이 해드렸죠. 그날도 남편이 이모님들과 호텔 가서 주무시라고 했는데 호텔은 무슨 호텔이냐면서 그냥 자기들 거실에서 대충 잔다고 하시더니 나중에 보니 이모님들 두 분이 안방 차지하고 주무셨고 저랑 남편은 작은 방에서 이불도 없이 잤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남편이 제게 더 미안해하는 것 같아서 참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집들이가 끝나고 이제는 당분간 조용하겠구나 싶었는데 정확히 집들이 끝나고 2주 후에 다시 내려오셨어요. 시부모님 두 분이 골프 치러 왔다가 들렀다면서 이제 앞으로는 골프를 여유 있게 치고 너네 집에서 자면 되겠다고 하시는데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요. 아버님은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계시고 어머님은 주방 들어가셔서 냉장고 뒤지면서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냐고 하시는데 울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나가서 외식하자고 했더니 TV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며느리 밥상 한번 받아보기 엄청 힘들다고 면박 주셔서 부랴부랴 마트 가서 장 봐다가 상 차려드렸어요. 그리고는 진짜로 1,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주말에 우리 집으로 내려오시더라고요. 4월 달에는 날씨 좋다고 골프 치러 오신다면서 매주 내려오셨습니다. 아예 시댁에서 본인들 이불이랑 베개까지 가져다가 제게 주시면서 앞으로 우리 오면 작은 방에 깔아놓으라고 맡겨두고 가시더라고요. 신랑도 초반에만 부모님한테 눈치 주고 나가라고 하더니 요즘에는 아무 말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 부모님 오는 거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입으로는 제게 미안하다 하는데 하나도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주 전에 또다시 시부모님이 내려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 유명한 식당 음식이 있는데 그게 먹고 싶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포장해서 준비 좀 해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전화 끊더라고요. 당장 남편한테 전화해서 당신 부모님 먹고 싶다고 하니까 당신이 시부모님 모시고 식사 같이 하고 보내드리라고 했죠. 집에는 절대로 모시고 올 생각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전화를 받고 길게 한숨을 푹 쉬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그거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라고 말하길래 이젠 진짜 다 끝내는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매주 집에 쳐들어와서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별장처럼 지내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제 집입니까? 시부모님 집에 새들어 사는 거지. 남편과도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아서 그날 일 끝나고 집에 안 들어갔어요. 회사 근처에 숙박업소 들어가서 자고 주말에는 친정 내려가려고 했죠. 남편이 전화 오길래 안 받았더니 시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 받으려다가 뭐라고 하시나 들어보고 싶어서 전화 받았더니 제 가정교육 운운하시면서 사돈댁에 바로 전화하기 전에 당장 집으로 들어오래요. 우리 집에 연락한다고 하면 제가 벌벌 떨 줄 알았나 봐요. 연락하시려면 맘껏 하세요, 어머니. 남편이랑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으니까요. 대접받고 싶으면 며느리 밥상 말고 아들한테 밥상 차리라고 하세요. 저희 부모님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결혼하고 이런 취급받고 사는 거 부모님이 아시면 진작에 이혼했어요. 차라리 잘 됐으니까 빨리 전화하세요. 속에 쌓아두었던 말을 쏟아내 버렸어요. 옆에서 전화통화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근본도 없는 것을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시어른 알기를 우습게 안다면서 시부모 내려온다고 하면 알아서 밥도 해놓고 이부자리도 준비해놔야지 예전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장 들어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시아버지 이야기하는 게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집 하나 사준 게 이렇게까지 제가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 집도 돈 없고 가난한 집이 아닌데 제가 왜 성질 죽이고 시부모님 먹이고 재우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신혼 초부터 이렇게 하시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집에 자주 찾아오겠습니까? 두 분 다 일도 안 하시고 놀러 다니는 분들인데요. 그날 전화 끊고 호텔에서 혼자 자면서 머릿속이 정리가 다 되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생각하니까 제가 이러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음 날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하고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부모님한테 제가 그렇게 대한 걸 보고 저랑 살 마음이 없어졌나 봐요. 혼수 들어간 거 현금으로 남편이 제게 토해내고 남편 차는 제가 다시 받아오기로 하고 깔끔하게 이혼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시부모님한테 그 뒤로 몇 번 더 제게 전화 오긴 했는데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 받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시부모님이 해주신 집을 받은 게 문제였어요. 그냥 남편이랑 반반 부담해서 전셋집에서부터 시작했어야 하는데 사람이 주머니에서 큰돈이 나가면 본전 생각나기 마련이란 걸 잊고 있었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 신혼집을 주말 별장처럼 쓰려고 하시는 시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남편과 10달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부모님이 20번은 넘게 집에 오셨어요. 같은 동네 사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떨어진 타지에서 살고 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중에 집에서 자고 간 것만 10번이 넘고 결혼 전에 오셨던 것까지 합하면 몇 번인지도 모르겠네요.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건지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시집살이를 당하는 건지 제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고 살던 1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회사에서 결혼한다고 동료들에게 축의금도 다 받았는데 1년도 안 되어 이혼하게 되니까 그게 좀 미안하고 눈치 보이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앞으로도 평생 이러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